안녕하십니까. 붕어알두 쪽입니다. 오늘은 5060 독거 노인분들 라오스에서 노후를 위한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라오스어가 되겠죠. 경제, 건강, 라오스어가 있겠지만은 라오스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 라오스어에 대한 특징, 첫 번째는 특징, 또 두 번째는 우리의 현 주소, 세 번째는 이 라오스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2년, 미국에서 8년 가량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그 회화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째, 이 라오스의 특징은 무엇이냐? 참고로 저는 라오스를 가본 적도 없고 이제 한 두 달 가량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라오스어는 한국과 같이 같은 아시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절음이라 그러죠. 딱딱 끊어지는 말. 이게 영어랑 비교했을 때는 이 분절음은 영어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쳤었지만은 이 영어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이 흐르는 물 있죠. S자 곡선에 이런 그 강물 흘러가듯이 그런 속도로 S자처럼 생긴 어떤 길에다가 물이 내려간다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것도 발음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글처럼 제가 봤을 때 라오스어도 분절음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영어에 비해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지적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라오스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현 라오스의 경제적 여러 가지 수준은 한국보다는 많이 낮고 또 최빈국에 속하다 보니까 지적 수준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산다면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분들이 쓰는 단어들을 봤을 때.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지적 수준이 낮다 보니까 대화의 폭도 좁을 것이고 또 대화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짧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휘 또한 그만큼 작다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이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쭉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보니까 이게 많이 게으르다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한국처럼 뚜렷하지도 않고 유유자적하다 보니까 좋게 보면 이제 좋게 볼 수도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게으르다 보니까 결국 대화도 단순 대화로 끝이 나기 쉽고 그만큼 대화가 짧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머리가 쥐가 나죠. 물론 그렇다고 라오스어는 쉬운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 라오스를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게 생소한 참 뜬금없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라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좀 삐댈 때가 있는데 이 라오스어는 보시면 알겠지만 꿍, 꽝, 땡 이런 한 단어 가지고도 전혀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라오스 회화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 5060 분들을 위한 어떤 거기에 맞춤형 라오스어를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런 뜬금없는 단어를 외우기 쉽게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현 주소 5060 분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5060 분들은 이제 몸도 마음도 계속 늙어가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일단 라오스로 가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관광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냥 부담 없이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꽤 있을 생각이다. 그러면은 다소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라오스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죠.
이거 한번 풀어지면은 다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것이고. 자, 그다음은 이제 같은 아시안이고 또 이 한국은 어쨌든 라오스에 비하면은 훨씬 선진국이다 보니까 쉽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나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갔다 그러면 이제 경우가 틀려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8년간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뉴욕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시카고로 갔습니다. 돈 벌려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우박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카고 쪽에는 이게 우박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그러니까 지붕 쪽에 아니면 벽 쪽에 이제 우박이 때려가지고 이제 그 덴트라고 어쨌든 그 상처가 나게 되죠. 이제 그것을 이건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보험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보험 영업을 제가 영어로 했었는데 사실상 그때 영어가 제일 많이 늘었었어요. 이 생존, 서바이벌 영어다 보니까 참 그런 환경들이 어쨌든 외국어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몸부림을 쳤었겠죠. 뭐 이제 그때 하다 보면 이제 그 영업을 뛰러 이제 어떻게 동네를 가는데 또 그게 공교롭게 백인 동네가 되었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어떤 거냐면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노크해서 내가 이 무박지의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러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놀라죠. 이런 경우도 사실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자기 집에 있는 개를 가지고 나보고 물으라고 막 그런 어떤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라오스에서는 이런 어떤 인종적인 무시를 당할 일은 없다는 거죠. 뭐 100%는 없진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회화를 하려면 결국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크거든요. 한번 회화 도전했다가 무시당하면은 그것도 사실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뭐 벌써 10분이 넘어가네요. 얘기가 길어지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라오스 문화 자체가 이렇게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훨씬 적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국인으로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뭐 법배냥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지적 수준도 낮고 조금 쉽게 말해서 저개발 국가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기본 그 라오스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 꼭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 또 어떤 본능, 이 본능은 잘 살든 못 살든 본능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그런 본능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공부해야 될 양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거주지가 결정이 된다면은 이제 뭐 이것도 사실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뭐 도로라든가 어떤 지명 뭐 음식 이름, 어떤 이웃집 주민들 이름, 뭐 식기, 기계 기구 이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이건 준비하고 대화에 이렇게 상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건 사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5060의 문제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라오스로 어떤 노후를 생각하고 가시려는 결정을 하셨다면은 제가 봐서는 최초 3개월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물론 1, 2주 정도야 관광 삼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끝났다면은 최초 3개월 그러니까 한국인을 상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사실 처음부터 한국 사람과 어울리게 되다 보면은 물론 도움을 많이 받죠. 부담도 덜 되고 편안하고. 근데 이게 라오스 공부에 있어서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한번 버릇들게 되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면 또 서로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는 그냥 한국인이 없는 동네 뭐 최대한 한국 사람을 안 만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조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언어를 습득해 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 나라의 언어, 또 그 나라의 문화, 또 그 동네의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그 3개월을 만약에 넘긴다면은 가급적 1년까지는, 3년까지 가면 좋겠지만은 그건 이제 한 20, 30대 젊은 층들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50, 60 이상이신 분들은 그것까지는 힘드시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뭐 그렇게, 아니면 그냥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상대하고 싶으시다면은 더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3개월에서 1년가량은 본인이 직접 상대해 보는 것이 라오스 회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당장 부딪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낯설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겠죠. 언어에 대한 것들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고, 문화라든지 어떤 동네 뭐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라오스 정착을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라오스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최초 3개월, 최초 1년이 중요하니까 가급적이면은 한국 사람을 좀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부딪히시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10년을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최초 1년을 라오스에 집중하는 것이 남은, 예를 들어 뭐 9년, 8년을 더 재밌게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랑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남은 9년, 8년을 그 즐거움의 깊이가 결국 한국 사람 안에서만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1년가량 한국 사람 안 만난다고 해서 뭐 크게 틀려지는 것도 없고요. 50년, 60년 한국 사람 상대했는데. 자, 뭐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라오스어 50대 분, 60대 분들을 위한 라오스어 짧은 강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예, 긴 시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